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커닝이란 글자의 모양 때문에 활자가 고르게 배열되어 보이지 않을 때 글자 모양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어 시각적으로 매끄럽게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라틴 알파벳의 글자 사이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커닝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라틴 알파벳의 타이포그래피에서 커닝과 커닝 페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수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커닝의 개념을 서술할 수 있다. 커닝 페어를 이해하고 커닝이 필요한 상황에 글자 사이 간격을 적용할 수 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글자 사이의 원리와 커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글자 사이 간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각각의 낫자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글자 사이의 간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자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자간을 조절한다는 의미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타이포그래피 용어에서 레터 스페이싱, 트래킹, 커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용어는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글자 사이 간격을 디자인할 때, 적용을 할 때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간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글자 사이 간격 조절을 영어로는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합니다. 레터 스페이싱에서는 여기에서 레터는 낫자의 의미로 각각의 낫자 사이를 조절하는 것이죠. 하지만 글줄에서 글자 사이 간격은 단순하게 각각의 개별 요소, 그 간격으로 규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트래킹과 커닝이라는 용어입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라틴 알파벳에서 글자 사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커닝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사이는 기본적으로 글자의 모양과 상관없이 고정된 값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커닝이란 개념이 들어가면 커닝이란 것을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글자의 모양 때문에 활자가 고르게 배열돼 보이지 않을 때 글자의 모양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어서 시각적으로 매끄럽게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틴 알파벳에는 특정한 문자들이 공간의 균형을 깨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알파벳의 형태가 네모 반듯하게 생긴 게 아니기 때문이죠. 모양마다 특징이 다 다른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타이포그래피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용어들이 과거의 활판 인쇄술 용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활자 틀 안에서 잉크가 묻게 되는 활자면이 있었죠. 그 활자면은 물리적으로 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금속 활자의 글자 사이를 넓히는 것은 가능했겠지만 글자 사이를 좁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활자면을 깎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때 활자면하고 활자 틀이 가지고 있는 그 글자의 여백을 물리적으로 좁히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금속 활자 시대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면 특정 글자의 조합이 생겼을 때 그때 글자 사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커닝이라는 개념이 탄생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글자 사이를 좁히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활자면을 깎아서 조절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별도로 커닝이 필요한 그런 활자들을 따로 만들어서 그 활자면이 활자틀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옆에 활자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을 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을 조절한다고 동사 형태로 만들면 커닝이라는 행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A와 T가 만난 낱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에 T가 A의 활자틀로 넘어 들어가서 커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서는 손쉽게 마이너스 자간을 적용을 하고 굉장히 좁히거나 넓히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고되고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커닝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의 공간, 즉 빈 공간을 설정을 해서 조절하는 것을 커닝이라고 하고 그 말에서 유래해서 특정한 글자의 사이 간격을 조절하는 것을 커닝이라는 용어로 타이포그래피 용어가 정착이 된 것이죠. 컨이 필요한
활자의 조합을 커닝 페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문자 T와 V와 W 같은 경우 역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반면에 대문자 A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죠. 소문자의 경우에서도 어센더가 없는 A나 C나 E 등은 어센더가 있는 B나 D, H보다 공간이 비어 보일 것입니다. 위쪽에 남아있는 획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글자들이 만나서 낱말을 이루게 되었을 때입니다. V와 A가 만났을 때 또는 W, 대문자 W와 소문자 A 또는 대문자 T와 소문자 A 같은 조합이 만나게 되었을 경우에 대문자 M 그리고 소문자 U 또는 대문자 N하고 I 같은 조합에 비교해서 공간이 물리적으로 훨씬 많이 남게 되죠. 이 경우에 동일하게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글자 사이가 균일해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같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적용해도 시각적으로 공간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것, 이럴 때 이런 것들의 조합을 커닝 페어라고 하고, 이런 형태적 특징 때문에 우리가 조절을 하는 과정을 커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글자체를 도형으로 환원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커닝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알파벳이 닮은 형태적인 특징을 배치해 보면 더 시각적인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글자가 기능적으로 놓여 있는 위치와 개별적 글꼴의 형태가 가지는 특징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공간 차이를 조절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간격을 두게 조절해서 시각적으로 매끄럽게 보이게 하는 것,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한 개념들을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낱말을 작성해서 비교해 보면 더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위의 것은 커닝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고, 가운데 것은 커닝을 조절한 텍스트입니다. 첫 줄과 둘째 줄은 자간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어요. 하지만 아래쪽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것과 유사하게 자간을 넓히고 커닝을 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 글자 사이의 시각적인 공간이 달라 보이는 것을 한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시와 비슷한 기준으로 낱말을 추가해서 테스트해보면 커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이나 특정한 낱말들을 돋보이게 할 때 커닝의 공간, 그 미세한 공간의 조절은 더 필요하게 되고 그 필요성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글자체의 스타일이나 굵기 같은 특징에 따라서도 커닝이 조절되는 공간의 차이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메소드 오브 액션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커닝 게임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글자체의 특징별 그리고 커닝의 조절을 했을 때의 경우의 수를 게임 형식으로 비교하기 위해 좋은 웹사이트입니다. 한 번씩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웨이브 같은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의 커닝의 미세한 디테일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만지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글자별 특징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오늘날 디지털 폰트를 활용하는 타이포그래피에서는 글자 꼴마다 커닝 페어를 균일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이전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닝은 글자를 가변폭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어도비 인디자인에서 살펴보면 커닝 설정에서 매트릭과 옵티컬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옵티컬, 즉 시각적으로 설정할 경우하고 가변적으로 커닝이 조절이 되는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습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글의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글은 라틴 알파벳에 비해서 글자 사이의 시각적 차이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비교를 해볼 수는 있어요. 로만 알파벳의 커닝과 아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어라는 낮자의 조합과 물을이라는 낮자의 조합을 비교해 볼게요. 그럼 낮자의 조합이 돼서 단어처럼 이렇게 놓여 있죠. 근데 물과 어 사이에 있는 공간보다
물과 을 사이에 있는 시각적인 공간이 더 좁아 보이기 때문에 글자 사이에 획이 붙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활자들은 이러한 형태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확연하게 차이를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이런 경우 커닝과 유사하게 시각적 조절이 가능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균일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글자 사이의 간격을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 타입 세팅이라고 하는 우리가 타이포그래피에서 다루는 아주 기본적인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커닝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MS 워드 프로세서와 같이 글자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가변적인 글자 사이를 어느 정도 조절해 주기 때문에 기본값만으로도 안정적으로 읽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미세한 디테일을 알아채고 디자인에 적용하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커닝의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학습 정리 1. 커닝이란 글자의 모양 때문에 활자가 고르게 배열되어 보이지 않을 때 글자 모양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어 시각적으로 매끄럽게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커닝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 활자의 조합을 가리켜 커닝 페어라고 한다. 3. 한글은 라틴 알파벳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글자 사이의 시각적 차이가 크지 않으나 가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출처 목록 4주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